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은 2016 회계연도에 85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0 회계연도에는 1,43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순이익도 168억 달러에서 443억 달러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는 전년 7월부터 그해 6월까지인데요. 예를 들어 2020 회계연도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EPS, 즉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 원은 컨센서스 예상치를 나타내고 초록색 원은 실제 EPS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2020년 1분기에 예상 EPS는 1.26달러였으나 실제로는 1.4달러로 11.1%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4분기에는 예상 EPS가 1.64달러였으나 실제 EPS는 2.03달러로 무려 예상치를 23.8%나 상회했습니다. 올해 1분기, 그러니까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은 4월 27일에 발표됩니다. 이번 분기 예상 EPS는 1.78달러인데요. 실제로는 어떤 수치가 나타날지 기대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부문에는 오피스 365와 링크드인이 포함되고 Intelligent Cloud 부문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More Personal Computing 부문에는 윈도우, 검색 광고, 게임, 서피스,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 가지 부문 모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 비중이 가장 작은 부문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1인자는 아마존의 AWS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빠르게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클라우드 부문의 강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특한 전략과 맞물려 자율주행 시장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는 물론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뛰어들면서 자율주행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테슬라나 구글, 웨이모를 들 수 있고요. 후자의 경우 아마존의 죽수 인수나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과 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 업체들에게 중립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OEM과 공급자를 보완한다는 것으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항상 보장한다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와 고객 경험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하는 등 수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소스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과 경쟁하지 않으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율주행 전략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메리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마존과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미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만약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는 완성차 업체나 스타트업이 있다면 아마존이나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경쟁사에게 자사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맡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M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 초 영상에서 GM의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인 크루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크루즈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는 든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루즈의 자율주행차에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사용되므로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생태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GM 크루즈의 전략적 제휴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0일 폭스바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폭스바겐은 기존의 아마존의 AWS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존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만큼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해지면 자동차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로 대표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업이고 게임 부문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수록 다른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인 시리의 개발에 참여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를 1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2016년에 링크드인을 270억 달러에 인수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계약이었습니다. 뉘앙스는 시리의 음성인식 엔진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회사의 주력 분야는 헬스케어에 특화된 음성인식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자동차 안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